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시스템에 한번 일체형 순행 쿨러를 장착하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왕초보 데리고 순행 쿨러 장착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 친구를 데리고 작업을 하느라 자세하게 장착을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얘를 보고 순행 쿨러 장착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착할 제품은 마스터 리퀴드 쿨러 마스터사의 신제품이거든요. 마스터 리퀴드 ML240L RGB 제품으로요. 메인보드의 오라나 뭐 이런 것들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RGB 제품이고요. 자, 먼저 한번 박스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들 팬 2개, 그리고 쿨러 본체에다가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가벼운데?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장착에 필요한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자, 보통 일체형 순행 쿨러 보시면 연결하는 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어떤 선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스터 쿨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단순한 편인데, 쿨러 본체에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3핀 펜 커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RGB 커넥터가 있어가지고 본체의 RGB 그 불빛을 조절을 할 수가 되어 있어요. 얘는 아마 그냥 본체의 펜 단자에 연결을 해가지고 구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팬들도 마찬가지로 딱 두 개의 단자가 있네요. 4핀 PWM 단자하고 RGB 단자. 그래가지고 얘는 색깔을 조정하고 얘는 팬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겠죠. 일체형 순행 쿨러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 따라서 이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꼭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인텔, AMD. 자, 매뉴얼 상에는 먼저 이 레디에이터를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레디에이터 설치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장착해야 되는 브라켓들을 먼저 미리 다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디에이터에 장착을 하게 되면 얘를 작업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매뉴얼을 해독한 결과 제가 봤을 때 얘가 메인보드 뒤에 들어가는 백플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쿨러 본체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쿨러 본체에 얘를 먼저 결합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체형 순행 쿨러 같은 경우는 나사가 소켓 종류마다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매뉴얼을 꼭 잘 살펴가지고 나사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가리 모양이 조금 다르거나 중간에 나사선이 없는 부분이 조금 다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저도 컴퓨터 조립을 많이 하지만 일체형 순행 쿨러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매뉴얼은 반드시 저도 보고선 설치를 합니다. 다른 부품들이야 다 똑같으니까 사실 굳이 매뉴얼 볼 필요가 없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서멀 페이스트가 미리 안 발라져 있네요. 보통은 순행 쿨러들이 서멀 페이스트가 미리 발라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얘는 미리 안 발라져 있습니다. 펌프에 해야 될 작업은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뒤에다가 백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야겠죠. 매뉴얼에 있는 걸 잘 보고 잘 따라 해줘야죠. 이런 것도 앞뒷면이 모양이 다르면 그 앞뒷면의 모양도 매뉴얼을 보고 어느 쪽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뉴얼을 보니까 요 세 개의 그 홈에 얘를 끼우는데요. LGA115X 같은 경우는 요 두 번째 홈에다가 가운데 홈에다가 끼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얘를 여기다가 먼저 끼우고 두 번째 홈에 가게 끼웁니다. 아닌가? 얘를 먼저 끼는 게 아니군요. 얘를 이렇게 먼저 끼우고 그러네.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도 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네요. 이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 잘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칸까지 가게 해서 딱 고정시킵니다. 됐다. 이렇게 하는 얘기구나. 두 번째 칸까지 끼우고
뒤쪽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딱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얘를 두 번째 칸에 딱 걸리게 하면 돼요. 예, 일단 그러면 얘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장착할 건지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순서로 라디에이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를 미리 꽂아봐야 이 케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쑥 빠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펌프 본체 장착하기 바로 이전에 장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설치를 하실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전면에서 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세워서 설치하실 경우는 호수가 아래로 가도록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안에 점점 생기거든요. 그 공기들이 이렇게 라디에이터 위에 가서 모일 수 있도록 얘를 이렇게 세워서 호수가 아래로 가게 세워서 설치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별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공기가 펌프에 들어가게 되면 불필요한 소음이나 성능 수명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의 전면을 일단 분리를 할게요. 이거는 매번 또 상당히 겁나죠. 자,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지 필터가 자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라디에이터가 어떻게 설치를 될 건지 대충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RGB 팬이기 때문에 팬이 앞으로 오게 하든가 뒤로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가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RGB 팬이 이 뒤쪽으로 가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팬을 안쪽에다 설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팬을 먼저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어떻게 설치하실지 먼저 보신 다음에 팬의 방향을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팬을 라디에이터에 미리 설치한 상태에서 얘를 조립을 하는 편이 좋겠죠. 물론 얘가 이제 케이스랑 라디에이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일 경우에는 팬이랑 라디에이터를 동시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제 경우에는 팬을 바람을 빨아들이는 방향으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을 설치하실 때 이 팬 케이블이 어느 쪽으로 나와야 정리하기 쉬울지 미리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요. 팬 설치 나사가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 이게 그 케이스 안에 있을 때는 드라이버를 넣어서 작업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팬을 만약에 교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얘를 분리하지 않고 교체를 하시려면 드라이버를 케이스 안에 넣어야 되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나사를 쓰는 건 상당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팬 두 개를 케이블 방향을 이쪽으로 맞췄죠. 저는 케이스에 이렇게 설치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 뒤쪽 방향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 방향을 이쪽으로 맞췄습니다. 자, 팬의 설치가, 라디에이터의 팬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얘를 케이스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스가 아래로 가게 설치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게 이렇게 놓고 팬 케이블도 옆으로 이렇게 잘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자, 보통 라디에이터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이렇게 길게 구멍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길게 구멍 나 있는 애들은 위아래로 어느 정도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약간씩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가 힘들지 나사 한두 개만 꽂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자,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나사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조금 어렵죠. 하나만 고정해도 손을 뗄 수가 있으니까 좀 낫죠. 나머지 나사를 조여줍니다. 자, 이거를 전면 흡기로 하느냐 뭐 상단 배기로 하느냐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테스트한 바에 따르면 케이스 환기가 괜찮은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지장은 없었어요. 물론 케이스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많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흡기나 배기나 흡기를 하시게 되면 CPU 온도에 이득이 있고요. 아무래도 CPU가 신선한 공기로
쿨링이 되니까 일체형 스냅 쿨러의 경우에는. 대신에 GPU 온도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이 GPU로 들어가겠죠. 반면에 배기로 설치를 하시면 GPU를 다 거치고 난 바람을 CPU 스냅 쿨러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CPU 온도에서 약간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핀들이 좀 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얇은 철판이라 손으로 만져도 휘거든요. 그래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막히는 정도만 아니라면, 막혀서 공기가 못 지나가는 정도만 아니라면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다시 앞면으로 와서 CPU 블럭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에 있는 대로 먼저 백플레이트를 여기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요. 메인보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요. 자, 잘 통과가 되었죠? 그 다음에 자, 서멀 페이스트를 CPU에 바르겠습니다. 항상 이해하는 거지만 저는 촬영 때문에 세워놓고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눕혀놓고 작업하시면 훨씬 쉬워요. 특히 이렇게 서멀 페이스트가 질질 흘러내려오는 사태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빨리 작업해야겠다. 얘가 점점 흘러내려온다. 안돼. NO. 자, 오오오오오. 상당히 난감한데요. 이러면 안 되지. 야, 올라와. 얘로 이렇게 좀 덕지덕지 시켜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뭐 공기가 들어간다 뭐 이런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제가 이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별로 상관없어요. 뭔 짓을 해도 잘 바르기만 하면, 잘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블럭을 장착을 해야겠죠. 자, 일단 케이블을 옆으로 치우고 얘를 이 방향으로 가게 쿨러 마스터 로고가 정방향으로 보이게 할 수 있어. 이쪽에 플레이트 잡아주고, 야야야,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장착할까요? 어쩔 수 없는데 순환 쿨러 장착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거 안 돌아가나? 라디에이터를 좀 위로 올릴게요. 먼저 라디에이터를 일단 최대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호스가 위로 가게 장착했으면 훨씬 쉽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아래로 가게 하고 싶거든요. 계속 시도를 해볼게요. 돌겄네. 됐다. 펌프를 손으로 잡고 나사를 손가락으로 돌리고 됐어요. 이렇게 하나만 꽂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대각선으로 이쪽 했으면 여기 아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이 각종 케이블들을 다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 쿨러 장착하시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데, 매뉴얼을 보시고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 매뉴얼 타령 너무 하지만, 자, 이 케이블을 CPU 팬에다 꽂아야겠죠. CPU 팬이 여기 있으니까 CPU 팬에다 꽂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아서 너저분하면 보기 나쁘잖아요. 이거를 뒤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팬 남은 걸로 뒤로 빼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얘는 RGB 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뒤로 빼서 팬 선들이랑 다 같이 연결을 할게요. 포함되어 있는 부품 보시면 이렇게 RGB 단자를 여러 개로 나눠주는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있는 RGB 단자랑 팬들이랑 요 쿨러 본체를 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에 있는 RGB 단자를 찾아야겠죠. 자, 이 메인보드에 있는 RGB 단자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자, 이 위에 RGB 단자가 하나 더 있네요. 어느 게 편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RGB 단자 연결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단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단 쪽이 있어요. 이쪽을 12V라고 되어 있는 데 연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왼쪽 아래에 플러스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죠. 그쪽에다가 이 케이블의 요 표시된 부분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인 케이블의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팬에서 나온 팬 전원하고 RGB 케이블들을 다 빼주고요. 보시면은 양쪽 다 이렇게 암컷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연결하냐? 예, 부품 들어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부품들이 있어요. 요거 있으면은 양쪽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쿨러에서 나온 케이블을 화살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됐죠? 나머지 두 개의 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두 개의 팬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자, 보니까 이렇게 멍텅구리 스플리터 하나 들어있어요. 이제 사용하면 돼요. 멍텅구리 스플리터 사용해가지고 메인보드 단자 중에 적당한 단자에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케이블들을 어떻게 좀 해야겠다. 얘들도 여기다가 쑤셔놔야지. 오케이. 멍텅구리 스플리터를 앞쪽으로 빼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샤시 팬 1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디에이터 팬까지 다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작업을 할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메인보드에만 국한되는 거라서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메인보드에 이렇게 온도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라디에이터 팬은 온도 센서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온이 올라가면 수온이 올라갔을 때 라디에이터 팬을 빨리 돌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센서를 가지고, 이게 사실 수온 전용 센서는 아닌데 라디에이터 핀 사이에다 이렇게 쑤셔 넣으면은 은근히 꽤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돌려서 얘를 이렇게 라디에이터 핀 사이에 쑤셔 넣고요. 그러면은 얘가 은근히 정확하게 수온을 재주더라고요. 반대쪽을 보드를 잘 보시면 온도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 보드들이 있어요.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런 단자를 지원을 하거든요. 찾아보자, 어딨니? 여기가 PC. 온도 센서를 메인보드에 하나 넣어준 걸로 봐서 분명히 온도 센서 단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네요? 왜 여기 이런 이상한 곳에 있지? 얘를 일단 꼽고,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극성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꽂으셔도 돼요. 꼽고 얘를 밑으로 보내야겠네요. 밑으로 보내서 라디에이터 아래쪽에다가 서서 박아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기온 센서를 가지고 수온을 어느 정도 비교적 정확하게, 꽤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꽤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는 그 센서 수치에다가 팬 속도를 연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온에 연동을 시켜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치는 완료가 되었죠. 이제 시스템 조립을 하다가 만 상태 때문에 마저 조립을 하고 이따가 수냉 쿨러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냉 쿨러 설치가 대략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바이오스에서 한번 팬 속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니터 항목 밑에 보면은 팬 설정이 있어요. 먼저 여기 들어간 다음에 제가 이미 세팅을 해놨거든요.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CPU 팬이 지금 펌프를 CPU 팬에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CPU 팬은 펌프는 그러니까 CPU 온도 이렇게 연동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40도일 때 35% 속도, 45도일 때 60% 속도, 70도일 때 100% 속도로 작동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 온도 센서를 라디에이터에 쑤셔 넣었잖아요. 걔를 지금 세팅을 할 텐데 샤시 팬 1에다가 라디에이터 팬을 연결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팬을 연동 그 온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에이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CPU에다 연동하시지 말고 얘를
T센서, 아까 연결했던 수온 센서의 온도에다가 팬 속도를 연동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CPU 온도가 높더라도 수온이 높지 않으면 굳이 빠르게 라디에이터를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수온은 45도 정도를 최대로 잡으니까 45도에서 100%로 돌게 하고 40도에서 60도로 60%로 35도에서 15%로 돌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제조사의 수냉 쿨러의 경우에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커세어나 NGXT 같은 경우는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온에다가 라디에이터 팬 속도를 연동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CPU에다가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CPU 온도는 되게 많이 올라가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팬이 막 뭉 올라갔다가 느려졌다가 뭉 올라갔다가 느려졌다 하면은 굉장히 듣기도 안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디에이터 팬은 수온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라디에이터 팬이 굳이 빨리 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에서 지원을 하면 바이오스를 사용을 하시고,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면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라디에이터 팬 속도를 수온에다가 연동을 시키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CPU 전압, CPU 온도, 수온, 라디에이터 팬 속도, 펌프 속도, 그리고 CPU 클럭 스피드거든요. 5GHz로 오버클럭을 한 상태니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프라임 95를 돌려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펌프 속도가 CPU 온도에 연동돼서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팬 속도는 수온에 연동시켜 놨는데 아직 수온이 많이 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지켜봐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균형을 이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9도 정도에서 CPU 온도 한 90도 부근에서 안정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내 온도는 참고로 24도고요. 프라임 같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90도 안팎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치도 정상적으로 된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쿨러마스터사의 마스터 리퀴드 240L RGB 쿨러를 한번 설치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수냉 쿨러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설치를 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이 영상을 참고를 해서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고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